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강사 백운희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통합과학에 포함된 생명과학 핵심 단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통합과학과 개정되는 통합과학의 교육과정 요약본입니다. 먼저 생명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크게 빠지거나 추가되는 단원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단원은 수능 과목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는 생명 시스템 단원입니다. 해당 단원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 먼저 기본 단위, 그리고 화학 반응, 그리고 정보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 수능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에 포함된 생명과학의 핵심 단원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단위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묻는 문항이 고3 6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는 그래프와 모식도의 동시 해석이 필요한 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흐름에서는 샤가프 법칙을 이용한 고난이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데, 해당 단원의 경우 생명과학 2와 연계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경우 생명과학 1과 연계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능 모의고사와 대치동 인근 고등학교들의 내신 기출문제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3 6월 모의고사와 진선여고 내신 기출문제가 같은 그래프 개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형 그래프 문항인데요. 효소와 관련된 그래프이고, 이 또한 수능 문항과 같은 그래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던 샤가프 법칙을 이용한 염기 조성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우선 대표 유형이고요. 이것이 수능에서는 난이도가 상향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분수 혹은 문자가 추가됨으로써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학교 기출 문제에서도 이 정도의 난이도로 상향되어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단원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역시 난이도가 상향돼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은 곧 수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해당 그래프는 최근 강남 3구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A 영역을 보시면 학생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명들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단원이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서 보여드렸던 수능에서의 핵심 단원과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C 영역에서는 세포막과 유전자 이상 단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영역은 고난이도 응용 능력이 포함되는 단원입니다. 우선 학교 기출문제와 저희 교재에 실린 문제들의 유사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보시면 진선여고의 20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이고요. 효소에 대한 내용을 실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풀이하는 유형입니다. 이와 같이 실험 과정을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를 시그니처, 저희 주간지 혹은 기타 등등의 다른 교재들에 기재를 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식도와 그래프를 동시에 해석하는 효소 기질 복합체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 문항 역시 교재에 실려 있는 그래프와 같은 유형의 그래프가 이제 경기고등학교에서 내신 기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샤가프 법칙을 이용한 문항 역시 같은 개형의 문제가 휘문고에서 출제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치동 인근 학교에서 모두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와 더불어 저는 관리 관점에서 저의 강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클리닉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예약하지 않더라도 참석은 할 수 있는데요. 네, 시간 및 장소는 매주 주말 그리고 저희 연구소 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 학생들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예약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 클리닉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인별 학습 관리 진행 내용을 카톡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먼저 수업이 시작하면 30분 정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 테스트 내용을 전날 이렇게 분석하여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뭐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전송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학생들의 질문이 있으면 카톡으로도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지사항이 생길 경우 팀 채팅방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내용을 분석을 해서 반 평균은 몇 점인지, 우리 아이는 몇 점을 받았는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아이들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혹시 뭐 과학 과목에서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등에 대해 매주 상담을 통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매주 테스트를 실시하고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클리닉에 오도록 이렇게 전화로 유도를 해서 시험지 오답풀이나 혹은 다른 숙제 문제를 같이 풀기도 하고, 개념이 부족한 경우 개념 설명도 함으로써 이제 매주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톡을 통한 동기부여 혹은 학교 필기 내용들 취합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방학 특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내신은 수능이라는 말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능으로 표현되는 생명과학 문항 중 모식도나 그래프를 분석해야 하는 문항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념의 이해 혹은 원리 이해 그리고 암기까지 수업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 연계 및 심화 그리고 수능 대비 학습까지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7월 20일 토요일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시간은 학원 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대상은 물리화학은 선행을 진행하였지만 생명과학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학생, 혹은 암기 과목에 대해 원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8강 동안의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럼 어머님 큰 마음처럼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